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일본 부잣집 소녀에게 고백받았지만 조국을 위해서 거절한 한국 남자가 있습니다. 8월, 일본은 어김없이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원폭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시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나가사키시가 초청 대상에서 이스라엘을 뺀 것에 있었습니다. 평화 운운하면서 이번 가자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G7 6개 국가 EU 대사가 연명으로 스즈키 나가사키 시장에게 이스라엘을 러시아, 벨라루스 같은 국가와 똑같이 취급하면 오해를 부를 것이라며 대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원폭 피해하고 지금 전쟁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가사키시와 주민들의 뒤틀린 평화주의로 인해서 일본이 좋아하는 주요국들에게 외면당한 이번 행사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서구 국가들의 불참을 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라며 나가사키시의 행동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와는 반대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본 사도시 항구에 커다란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배는 사도광산으로 향하는 배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일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광산을 찾은 사람은 지난 토, 일, 양일간 3,500명이나 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도쿄에서 온 어느 여성은 세계에 인정받은 장소랄까 실제로 보고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가 1억 5천만 엔이나 하는 골드바 꺼내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광산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설명에서 일본은 모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국인 노동자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 단어 왜곡을 뛰어넘어 대일 굴종 외교를 감추고자 벌인 국민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기합, 현의 역사도 인정하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 노역, 그 흔적 걷다, 세계유산 등재,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일본의 진보 언론에서는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설명이 없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당시는 어려운 노동 환경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는 해도 당시의 회사는 현재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블랙 기업도 좋은 기업에 해당했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10대 공장 노동자를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켰다고 한다. 의식주는 제대로 제공하지만 급여는 설에 나눠주는 용돈 정도였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면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다른 직장에서는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러한 시대의 노동 환경을 현재의 감각으로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듣기로는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고 당시 노동자로서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강제라고 하는데 실태는 전시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행해지고 있는 진용이라서 그것을 배상하라고 해도 역시 무리잖아. 징병으로 강제로 군대에 가 가혹한 전쟁터에서 전쟁을 강요당했다고 호소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혹한 노동 환경에 처한 그들의 심정은 이해한다 해도 일제치하의 한반도 출신 노동자만 특별 취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는 일본인 남성은 군에 어쩔 수 없이 징병돼서 아시아나 태평양의 도서국에 갔고 상당수는 전사했다. 이 기사의 해석대로라면 일본인은 군에 강제 징용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전시 중의 부정적인 측면을 현대의 가치관으로 대체해 논하고 그것을 비평하거나 심지어는 거국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일제에 맞서 싸운 꽃미남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1929년 상하이 어느 병원에 큰 병으로 입원한 일본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한 청년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 일본인 소녀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잘생긴 청년의 외모에 반해 청년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소녀는 청년을 너무 좋아해서 그 청년이 뭘 하는지 일기에 적곤 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고 순수하며 수줍은 많은 청년의 성격이 소녀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소녀는 용기를 내서 청년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청년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소녀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대 옆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며 눈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시 부잣집 일본인 소녀의 고백을 매몰차게 거절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입니다. 1929년 폐결핵으로 상하이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정기 의사는 본인이 독립운동가이며 소녀가 일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고민했다고 합니다. 백정기 의사는 1년 뒤 치료가 끝나자 사랑하는 여자도 조국 앞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병원을 나가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확실히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조국을 사랑하는 진짜 한국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정기 의사는 원심창, 이강훈 의사와 함께 1933년 3월 17일 중국 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카라가 중일 양국의 정계, 군부 요인들과 함께 상하이의 일본 요정인 63정에서 연회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행사장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연회장 습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습격 직전에 역습을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나가사키로 이송돼 나가사키 법원에서 백정규 의사와 원심창 의사는 무기징역을, 이강훈 의사는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쿠마모토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1934년 6월 5일 지병으로 옥사했습니다. 1946년 박열 등 아나키스트계 독립운동가들이 의사 3명의 유골 수습을 촉구해 3의사 국민장 봉장위원회를 촉발하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의사의 유골을 일본으로부터 회수해 7월 6일 국민장을 실시했고 현재는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최근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김영석 씨는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평소 친일파 등을 옹호해 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독립운동가분들이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최고 꽃미남 백정기 의사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몇 달 더 못 살 것 같소. 그러나 동지들은 서러워 마오. 내가 죽어도 사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오. 형제들은 자중자애하며 추록한 후 조국의 자주독립과 결의의 영예를 위해서 지금 가진 그 의지, 그 심경으로 매진하기를 바라오. 평생 죄송스럽고 한되는 것은 노무에 대한 불효가 막심하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을 뿐이고 조국의 자주독립이 오거든 나의 유골을 동지들의 손으로 가져다가 해방된 조국 땅 어디라도 좋으니 묻어주고 무궁화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놓아주기 바라오.